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 이 약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임자, 병자, 연자, 밑에서 설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바쁘신데. 우리 임 약사님은 서울대학교 각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마치신 후 대학원에 계시다가 카나다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이 온타리오에서는 약사 면허 따기가 어려웠었는데 참 노력을 하셔서 1980년에 약사 면허를 따셔가지고 지금까지 핀치하고 웨스턴에 있는 큰 프라자가 있습니다. 슈퍼마켓도 있고 하는 그 프라자에서 메인 드라그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노인분들은 아마 우리 임 약사님을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전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약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 그 프리셉터라는 이 자격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한테 7명이나 맞으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걸 하셔서 저는 굉장히 우리 임 약사님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 애 많이 쓰신 거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오늘 임 약사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 약사로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우리 요새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연 건강 제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임 약사님, 네. 먼저 이 정부 프로그램부터 좀 말씀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약국에 가면 포스터가 벽에 많이 붙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드 책이라는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매드책 프로그램은 2007년 4월에 정부에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20만 명 정도 분이 매드책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한인분들은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신지는. 아마 우리 임 약사님이 매드책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이 혜택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연히 그러려면 이제 환자 입장이나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나 자격이나 소위 영어로 엘리지빌리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을 가져야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온타리오 거주자로서 헬스 카드, 즉 건강 보험 카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으로 고혈압, 심장, 당뇨, 천식 등 크로닉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3개 이상 약을 드시는 분에 해당됩니다. 예. 약에 이제 병도 이제 해당이 되고 약도 3가지 이상 잡숴야 된다. 예. 네. 그렇게 말하자면 처방약을 3가지 이상 말씀하시는 네, 것 그렇죠. 같죠. 그럼 혜택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함으로써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아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분들은 한 의사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의사도 가고 전문의도 가고 그래가지고서 약을 여기 이 의사한테 저 의사한테 다른 의사한테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약이 너무 이렇게 여러 번 하루에 복용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복잡한 스케줄이 돼 있어서 좀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분이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는 3개월 즉 100일 이내에 약에 많은 변화가 있으신 분, 예를 들면 약을 의사 선생님이 바꾸셨다든지 약의 도수를 증가시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낮췄다든지 그러신 분하고 그 다음에
좀 하이 얼럿 메디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좀 굉장히 중요한 약 계속적으로 모니터 해야 되는 분들 약들이 있죠. 예를 들면 warfarin 같이 항응고제라든지 심장약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마약 성분 같은 거를 적하는 분들은 좀 그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고, 그렇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최근에 퇴원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 만성 질환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3가지 이상 그 처방약을 받은 분 중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그 약사분으로부터 지금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그 조언과 해답을 받는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이 의사 저 의사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제가 이제 그 저희가 그 이 정부 관계 회의를 할 때 그 멀티 파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맨날 문제가 그렇죠.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잡수시는 약 중에 이 위험 부담이 있는 약들이 있다고요. 뭐 와파린 같은 건 너무나 잘 알려진 거죠. 실제로 네, 내추럴이 그렇죠. 일어나서 네, 돌아가시니까 사람이 죽는다고요. 실제로. 그럼요. 네. 이게 출혈이 뭐뭐를 그렇게 함부로 하실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항상 의사 항상 선생님하고 그게, 가셔서 랩 테스트를 항상 하셔서 INR 모니터를 항상 하셔서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정확하게 드셔야 되는 약이죠. 맞습니다. 참 이 랩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의사님이 랩 테스트 결과 없이는 진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물론 초기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그걸 확정을 지려면 불가불 랩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 당뇨병 환자 같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당뇨병이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랩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뇨병 같이 요새 경우는 집에서 본인이 실제로 글루코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뇨가 있다고 의선생님과 얘기를 하거나 진단을 받으신 경우는 집에서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계통에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느꼈는데 그 집에서 하는 그 혈당 검사도 그 피의 양이 이제 찔러서 피를 만들어 이제 짜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짜는 그 피가 얼마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샘플 사이즈에 네, 샘플 따라서. 사이즈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정확한 랩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죠. 주장을 합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이거 약사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제 내가 지금 이런 케이스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예. 약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이제 뭘 어떻게 하고 뭘 준비하라. 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보통 경우는 이거 상담 시간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신 다음에 시간에 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전부 처방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버 더 카운트 드럭이라고 그래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약이라든지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생약 제품이라 천연 보조 식품 같은 보조 제품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연고 같은 거라든지 안약이라든지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거를 다 가져오셔서 전부 그 본인이 쓰시는 약하고 전부 리뷰를 해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정확하게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약을 왜 드시며 약 이름 특히 그 화학명이라든지 상품명이라든지 정확하게 하시고 어떻게 도수를 드신다든지를 얘기해 드리면서 다시 본인이 약을 정확하게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또
본인이 사서 드시는 예를 들면 비처방약 지금 매약하고의 무슨 부작용이라든지 생약과의 부작용 같은 거를 전부 검토해주고 상담해드리는 거로서 이걸 함으로써 마음이 좀 편해지시고 조금 내가 제대로 잘 드시고 있구나 그러고 내가 왜 이 약을 먹고 있구나 하는 거를 맞습니다. 알게 될 겁니다. 예, 임 약사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분들이 약을 5개, 6개, 10개 뭐 네, 이게 그렇죠. 아까 어떤 때. 그 OTC란 말이 이제 비처방약이다. 근데 이제 참 그 OTC라는 게 오버 더 카운터 이제 네. 그 드라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 용어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도 뭐 저도 매약 보통 그렇게 많이 여기 한국에서 매약이죠. 매약. 네. 여기서 좋아서 처음 들었어요. 이제 네. 왜 그러냐면 그 처방을 짓는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길게 쌓여 그게 이제 카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운터를 넘어서 있는 약들은 처방약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OTC란 말을 카나다에서는 한동안 proprietary drug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해서 이제 OTC란 말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그런 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왜 이걸 내가 먹느냐도 중요하고 말이죠. 예. 어떻게 먹느냐 또 복용하는. 중요하고 말이죠. 예. 그럼 마음대로 아무거나 섞어 먹어도 그것도 아니거란 말씀이에요. 그럼요. 사실 약이 전부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럼요. 예. 정확하게 근데 그걸- 잘 드시면 약이시지만 맞습니다. 예. 저기 너무 많이 약으로 생각하고 드시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와파린도 천연물에서 추출한 겁니다.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나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 와파린이 그 천연물이라고 안정한 게 절대 아니죠. 그럼요. 예. 예. 이제 여기에 생약의 한 25%, 보통 여기에 지금 팔고 있는 약이 한 25% 정도가 생약에서 그러니까 식물에서 추출하거나 거기서 만든 약, 내추럴 소스에서 만든 약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어떻게 쓰는 것이 옳게 쓰는 것인지 이제 약사님한테서 배운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약하고의 상호작용이 맞습니다. 있을 네. 수도 있고. 대단히 아주 이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그 매드 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매드라는 거 이제 영어의 그 약이라는 그 메디신의 매자하고 이제 책이라는 체킹한다고 그러죠. 네. 이제 약을 체킹하라 이제 뭐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 트릴리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트릴리움 플랜은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후리는 아니고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기 본인의 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결국은 약을 잘 안 드시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좀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딴 프리 샘플을 받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한테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약을 제대로 안 드시니까 아무래도 병원에 응급실에 자주 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차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어느 정도 자기 수입에 맞는 정도 액수를 지출하면 그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여기 한인 분들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특히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고 약을 뭐 혈압약이나 무슨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같은 약 많은 약을 드시는 분은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는 게 훨씬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금 우리 임 약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트릴리움이라고 그러면 그 온타리오 주정부의 꽃이죠. 꽃이죠. 네. 그걸 아마 상징해서 온타리오 주정부만 있는 그런 그 플랜이다. 아마 이렇게 그 정부 측 정치가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임 약사님 말씀대로 이 혜택을 받는 일이 계시다면 무조건 약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새 한참 참 유행이라면 제가 말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심이 벼랑간 많아졌다 해야 될지 그 자연 건강 제품에 대해서 좀 우리 설 약사님께 좀 여러 가지 그 경험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다. 근데 사실 저 입장에서 볼 때 이 건강 이 자연 건강 제품들이 약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군데서 팔린다고요. 그럼요. 슈퍼마켓에서. 헬스 푸드 스토어에서도 팔고. 근데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약품을 그 제품을 사실 때 그 제품이 자기가 먹는 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이죠. 그럼요. 괜히 누가 그러는데 이걸 먹으면 늙지 않는다. 그래서 잡숫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혹시 그 우리 약사님 입장에서 그 우리 여기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이 그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양식품 그 건강 제품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자연 건강식품은 대부분 경우는 안전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완전하고 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약품 중에서도 되게 25% 정도가 식물이나 그런 데서 만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양을 쓰고 또 자기가 먹고 있는 약하고의 상호관계를 약을 잘 봐가면서 쓰셔야지 아무렇게나 그냥 뭐 과량을 드신다든지 하는 경우는 어떨 때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레이프루트 같은 게 아주 그레이프루트 네. 예를 들면 뭐 콜레스테롤 같은 약 먹어 스타틴 계통 약 드실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징코 빌로바 같은 거를 그게 한국 분들 그 혈액 순환이나 뭐 뇌 그 기능 뭐 그런 걸로 많이 드시는데 그런 거하고 왈파린하고 인터랙션이 굉장히 크게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예,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글루코사민 같은 거는 되게 지금 정확하게 그 초기에 무릎 관절에 효과가 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글루코사민도 어떤 분들 보면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게 당뇨에 뭐 영향을 준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괜찮다고 그러는 소리도 있고 그건 항상 그 정확한 연구 데이터가 자꾸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어떤 거는 얘기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죠. 지금 말씀하신 중에 글루코사민이 당뇨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을 재는 그 리액션이 말이죠. 그 네. 당을 재는 그 화학 반응이 글루코스를 환원해서 산화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글루코스 외에 프룩토스나 말이죠. 지금 글루코사민이 뭐냐면 아미노산이 붙은 글루코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잔뜩 먹어놓으면 그렇죠. 이쪽에 당이 검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먹은 것 같으니까. 네. 설탕도 그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설탕이 몸에 들어가서 글루코스하고 프룩토스 분해가 돼서 결국 한쪽만 재는 거 아니에요? 네. 글루코스 포도당이 두 개가 생기는 두 개 거죠. 그래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론적인 면에서 당연한 얘기인 거죠. 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임상 실험을 미 해군에서 할 때 글루코사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반들이 쓴 거는 콘드로이친 설페이트를 썼어요. 네. 물론 콘드로이친 설페이트가 종합제제가 좀 반이 글루코사민입니다. 반은 갈락토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약사님들한테 저런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 느끼는 말씀을 이제 저는 이제 듣고 이제 저희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보면 그게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정말 심한 당뇨병 환자라고 그러시면은 글루코사민 같은 걸 하루에 예를 들어서 1g을 먹는다. 그런 건 곤란한 얘기라고요.
그럼 그 당 검사 결과가 맞지 않는다는 결과가 글쎄,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더 조사가 되어야 될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통 그게 좋은 점은 그냥 매약을 처방 없이 사실 수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약들은 효과가 있다가 증명된 약들도 생약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지금 팔고 있는 허브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있는 약 중에서 오리지널리 허브에서 만든 약들도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오래된 그 롱텀 그 안전한 그 기록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정확하게 연구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이 진짜 임산부나 그 다음에 모유를 주시는 분이나 애들한테 안전한지 아직도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을 드심으로써 진짜로 꼭 약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를 자꾸만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에 그런 좀 큰 문제죠. 예. 아마 의사님들이 아마 그거 제일 두려워하시는 걸 거예요. 예. 의사한테 가서 그 질병에 대한 정확한 그 진단과 이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병을 고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예. 예. 그냥 의사한테 가봤자 낫지 않습니다. 정말. 예, 낫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절하는 입장이죠. 예를 들면 혈압이나 당뇨라 그런 그렇죠. 경우는 혈압이 절대 남을 리가 없죠. 예, 약을 드심으로써 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혈압을 정상 수치로 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약을 정기적으로 곧 날마다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제가 예를 봐서 의선생님이 예를 들면 계속해서 약을 주는데 이 환자분은 전혀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의사한테 다시 체크 가면은 혈압이 또 높으니까 거기다 또 딴 약을 더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을 더 많이 먹으라고 그러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분이 근데 한번 혈압을 재셨더니 굉장히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약을 제대로 안 드신 상태에서 그냥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놀라셔서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다 드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혈압이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떨어진 거죠, 그분은. 그래가지고 한번 조금, 그분은 페인트를 하시겠죠, 페인트를. 네, 무슨 일은, 큰 일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이 보약인 줄 아시고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3개월치 약을 드리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약을 다 드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니 어떻게 3달치를 드렸는데 벌써 약을 다 떨어지셨냐고 얘기하시면 이거 뭐 몸에 좋으니까 먹는다는 식으로 그런 거로 얘기하시는데 약은 많이 드시는 거나 많이 드신 경우에 독약이시지 전혀 보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리고 예를 들면 본인이 의사 선생님 지시보다 덜 드셨을 때는 항상 나중에 의사 검진 가셨을 때 자기 본인이 지금 어떻게 들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딴 데로 나가면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이제 3개월치 이제 드리는데 일주 갔다 그러는데 새 처방이 나왔을 때 이 3개월치를 처음서부터 주게끔 허가가 납니까? 아니면은 1개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3개월치를 처방하셨을 때 한꺼번에 3개월치를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가 예를 들면 약을 3개월치를 한꺼번에 드렸는데 한 일주일도 못 드시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못 드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 나머지 약이 다 폐기 처분이 되거든요. 굉장한 소비죠. 예,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게 굉장히 많은 낭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반품할 수 있지 않는 색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한번 환자분에게 나간 약은 딴 환자분에게 법적으로 줄 수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 혹시 있을 때 책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는 요새는 주정부에서 1년 이내에 그 약을 드시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약을 시작하시는 경우는 Initial Day Supply라고 해서 30일치 약을 끊어서 드립니다. 30일치 약을 끊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아무 부작용이 없고 다
괜찮으신 경우 나머지 약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이 자연 건강 제품으로 조금 돌아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난 한 달 동안에 의학 연구가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 막 제가 참 흥미있는 것을 뽑아서 그동안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소위 음식 소위 다이어터리 서플리멘트로 이제 보조식품이라고 네. 할까 아니면 우리 여기식으로 이제 자연 건강 제품이 이제 청취자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 미국 말로는 다이어터리 서플리멘트가 돼서 보조식품이 돼갔죠. 한국말로요. 그렇죠. 카나다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Natural Health Products다. 자연 건강 제품이다. 네. 이제 언론 들으면 다른 것 같지만 그것도 똑같은 얘기 같이 하는 거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같은 의미죠. 예, 제가 이제 그런 걸 저를 뽑아 이제 1개월 동안 공부한 걸 이제 연구한 걸 제가 뽑아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 하나 이제 맨날 이제 이 쥐를 가지고 연구했다가 이제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확신이 되면 이제 이건 관련이 확실히 있다. 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그 빨간 포도주나 녹차나 초콜릿 같은데 들어있는 이 항산화제가 이름이 폴리피놀이라고 그럽니다. 폴리피놀이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음식에 들어있는 일종의 화학물질이죠. 네. 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이게 동물에서는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사람한테 이제 발견을 해서 뭐냐면 유전자를 변화시킨답니다. 사람 몸에.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유전자는 암하고 싸우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유전자는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음식, 항산화제가 먹은 음식을 채취함으로써 암을 과 싸우는 유전자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요. 네. 암을 크게 하는 유전자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폴리피놀릭 계통의 항산화제 중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소사이오사이아네이트라고 하지 그게 콜리플로어라고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그다음에 브루셀 스프라우트를 한국말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워터크레스는 미나리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호수 레디시 이건 와사비가 되겠죠. 와사비. 예, 그런 그다음에 라켓 아르귤라 이런 게 나옵니다. 특히 이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게 솔포라페인이라는 이 암과 투쟁하는 옥시단트가 들어있대요. 예, 제가 그건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브로콜리 예찬론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브로콜리를 계속 잡수시면은 이 사람들 연구한 거 보면 사람들한테 브로콜리를 한 1년간 계속 먹였어요. 얼마나 농도를 그렇게 계속.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 연구. 왜냐면 그게 이제 그게 비밀이에요. 그거 알면 다 할 테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데서 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네. 이런 데서 약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고 초콜릿은 왜 좋냐 그랬더니 이제 심장 혈압 잴 때 시스톨릭이 있고 다이스톨릭. 그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시스톨릭은 수축할 때의 최고 압력이고요. 다이스톨릭은 심장이 뻘뻥하다 쉬는 때가 있다고요. 네. 레스팅 할 때요. 네. 쉴 때의 최고 압력이라고요. 네. 근데 초콜릿가 양쪽 혈압을 다 내려준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 혈류를 쉽게 해준다. 혈류의 양을 높여준답니다.
초콜릿가요. 초콜릿가. 이게 좀 사람에서 유관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런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은 쥐 좀 먹이고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쥐에서 확신을 얻으니까 이제 사람은 넘어온 겁니다. 네. 콩 단백질은 그 다이아스톨릭 그 심장이 가만히 편하게 있을 때는 내려주는데 이 시스톨릭은 영향이 없대요. 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에는 효과가 있는데 그 좋은 콜레스테롤은 효과가 없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연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제 그 이 녹차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내려준대요. 그런데 홍차요. 우리나라는 홍차라고 하는데 영어는 사실 블랙티입니다. 예. 예, 까만 티죠. 이게 홍차를 뜯어서 이렇게 보시면 새까매요. 네. 그래서 미국 서양 사람들은 보통 그런데 레드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건 잘못된 잘못된 얘기입니다. 얘기니까. 예, 예. 우리 홍차라고 이제 우리나라 그 하고 나서 보면 그 색깔이 밝을수록하죠. 근데 그냥 그걸 하기 전에 치를 보면 그 블랙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영국 계통 사람들이 먹는 게 블랙티입니다. 그냥 생차를 가지고 영국까지 갔다가 옛날에 썩으니까 이제 그걸 파먼테이션을 시켜서 쪄가지고 빨갛게 된 걸 보낸 거죠. 근데 그거는 홍차는 까꼬로 혈압을 상승시킨대요. 이게 이제 다시 좋게 말씀드려서 그 레드 와인 같은 거 좀 한두 잔 잡수시고 브로콜리 많이 야채를 많이 잡수시고 고추장을 찍어 잡수시죠 어쨌든. 그리고 가끔 초콜릿도 이 작용이 있는 게 그 70% 이상의 그 코코아가 들어있는 초콜릿만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70% 이상 들어있는 그 초콜릿은요 맛이 써요. 네. 예, 달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중에 가시면은 그 닥 초콜릿가 나와요. 요새 있죠. 예, 70% 이상 들어요. 예. 그래서 나 이제 그러고 이제 이걸 또 하면서 또 뭘 공부를 했냐면 하루에 300 내지 그 500 칼로리 정도 하루에 덜 먹으면요 쥐가 오래 살고 늙질 않는데요. 네. 그럼 이 쥐에서 발견된 걸 사람도 그러냐 하는 그 질문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예. 그 금주의 그 미국 그 식품점에서 그 금주의 팁이라 건강 팁이라고 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지난주는 나갔다 들어오면 비누로 손 닦으라는 거고요. 네. 이번 주는 집안에 그 곰팡이를 없애라. 네. 이게 집안을 말리란 얘기입니다. 그쵸. 말리고 곰팡이에서 문 열어놓고 굉장히, 그 얘기가 나오고요. 담배 문제가 역시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자식들한테 물어보래요. 담배 얻기 쉬우냐? 그리고 네 친구가 담배 피우느냐? 네. 그 답변이 그렇다 그러면 네. 걔는 담배를 피울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렇지. 아무래도 예. 친구가 영향.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그 최초의 이건 최초의 스터디입니다. 네. 최초의 연구 결과인데 그 당뇨병을 가지신 여자분이 아기를 낳으면요. 네. 아기가 버스 디펙트니까 이제 그렇죠. 체중이 조금 어떻게 오버웨이트 된다 그러긴 하죠. 예,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버스 디펙트가 되니까 뭐 팔이 하나 뭐 이상한다든지 그러세요? 뭐, 그래요? 머리가 나빠지고 뭐 그건 그 버스 디펙트의 위험 수단이 올라간답니다. 네. 그래서 당뇨를 가지신 분이 임신하실 때는 꼭 여자 그 의사님하고 꼭 상의를 그럼요. 하시라. 항상. 네, 그것이 이번에 그 미국 그 산부인과 학회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처음 이 여자 당뇨병을 가진 여자분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고 우리가 소프트 드링크 많이 마시죠. 코카콜라 그렇죠. 뭐 이런 거요. 네. 그다음에 과일 주스도 많이 마시고 네. 설탕 들은 거는 마시지 말래요. 그걸 마셔 놓으면은 당뇨병이 유발된 그 당뇨병이 걸려서요. 네. 증가하는 그 율에 관련이 있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 우리말 하시고 얘기하면 설탕이 많이 들었으니까 네, 들어있는- 당연히 많이 마시면 예. 당뇨
당뇨가 아무래도 결국 빨리 거기 네. 위험성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 대신 그 다이앗은 그게 없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약을 사실 때 어떤 분들 이 약국 저 약국 가서 사시는데 같은 약국이라든지 같은 약사한테 약을 조제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국에 그 전부 그 본인 그 약 드신 페이션트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약을 사러 오셔서 예를 들면은 오버 더 카운터 약을 사러 오셔서 할 때 서제스트를 할 때 예를 들면 감기가 있어서 오신다든지 할 때 예를 들면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분인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은 디컨제스턴트라 해서 코 막힘에 쓰는 약 같은 그 성분이 되게 뺀 거를 추천을 하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모든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같은 거는 치료약이 아니라 그 증세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대로 안 드시면은 나중에 가서 몸에 더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이유 없이 약을 더 증가시키거나 딴 약을 첨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정확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결론 마지막으로 만약에 약을 당뇨약이나 혈압약이나 약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은 약을 다시 리필을 원하실 때 어떤 때는 리필이 처방에 남아 있어서 의사한테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 2, 3일 며칠 정도 어드밴스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어서라이제이션을 받아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 얼마 정도 약이 남으면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먹는 약의 이름 정도는 좀 적어가 주시고 되는 게 참 좋을 거예요. 예, 그 아까 설명드렸던 메드책 프로그램에 하면은 나중에 전부 그 메디케이션 리스팅하고 약을 어떻게 드시는지 하고 그런 걸 다 프린트 아웃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가실 때라든지 다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그러니까는 다른 건강 관리 그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병원 가실 때 가져가시면 거기서 그 리스팅을 보고 하니까 네, 훨씬 예, 그 얼마나 편리해요 그게. 예, 그렇지 않으면 좋은 한번 따라 들고 가야 프로그램입니다. 된다. 그럼요. 그러고 환자 그 관리도 잘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 암 치료 방법 중에서 쥐에서는 이제 그 이 폐암이 걸린 쥐에다가 말이죠. 그 젊은 쥐의 그 이 백혈구의 일종인 구레닐로 사이트를 갖다가 주사하면 100% 치유가 된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도 그러냐? 그래서 그걸 시작을 허겄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한테서 그 백혈구 피를 받아가지고 백혈구를 뽑아내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거 폐암에 대해서였습니다. 근데 쥐에서는 100% 치유가 됐대요. 그래서 만일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새로운 폐암 치료 방법이 개발되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예, 저기 또 상당히 획기적이에요. 요건 네. 그 웨이크 포레스트 유니버시티라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의학 팀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 이 약사님 좀 앞으로 시간 나시면 좀 가끔 좀 우리 이 동서남부 건강한 생활에 좀 참여를 하셔서 네.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네.